형부 저 무서워요. 하지만 지금 형부의 거친 모습 너무 좋아요. 나는 그녀를 침대에 밀치듯 눕혔습니다. 55의 나이에 나는 다시 남자가 되어 있었어요. 윤정아, 지금 너무 예뻐. 오빠 계속해줘요. 우리는 금기를 넘었습니다. 아내의 여동생과 세상이 용납할 수 없는 관계.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우리는 서로에게 전부였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진실했던 순간의 기록이기도 하죠. 당신은 우리를 비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어쩌면 조금은 이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려요. 나는 올해로 55이 되었습니다. 30년을 다닌 은행에서 지점장으로 일했고 이제 정년을 석 달 앞두고 있었죠. 이상우, 그게 제 이름입니다. 젊은 시절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이렇게 빨리 시간이 흘러갈 줄은, 그리고 이렇게 공허할 줄은 더더욱 몰랐습니다. 요즘 나는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아내 선희는 사업 문제로 지방에 내려가 있었습니다. 51살인 아내는 작은 화장품 유통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지방 거래처에 문제가 생겨서 직접 내려가 있었죠. 원래는 한두 달이면 정리될 일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새 반년이 넘어가고 있었어요. 서울의 우리 아파트는 늘 비어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옆자리는 차갑게 비어 있었고 저녁이 되어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어요. 처음 한 달 정도는 괜찮았습니다. 자유롭다는 생각도 들었고 혼자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30년 직장 생활에 지쳐있던 터라 조용한 시간이 나쁘지 않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빈 공간이 나를 짓눌렀습니다. 냉장고에서 꺼낸 반찬으로 혼자 식사를 할 때면 젓가락 소리만 덩그러니 울렸어요. 씹는 소리조차 너무 크게 들렸습니다. TV를 켜봤지만 그저 소음일 뿐이었죠.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오늘 하루 어땠는지 별거 아닌 일상을 나누고 싶었어요. 은행에서 있었던 소소한 일들, 점심에 뭘 먹었는지 그런 것들을요. 하지만 전화기 너머 선희의 목소리는 늘 피곤해 있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오늘 거래처 사람들이랑 저녁 약속이 있어서요. 나중에 통화해요. 통화는 늘 3분을 넘기지 못했어요. 나는 그녀를 원망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녀도 생계를 위해 고생하고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점점 더 허전해졌습니다. 회사에서도 상황은 비슷했어요. 정년을 앞둔 지점장이라는 건 이미 끝난 사람이라는 뜻과 같았습니다. 후배 직원들은 나를 예의 바르게 대했지만 그게 전부였죠. 중요한 업무는 이미 후임자에게 넘어가 있었고 나는 그저 시간을 채우고 있을 뿐이었어요. 현관문을 열 때마다 어둡고 차가운 공기가 나를 맞이했어요. 불을 켜도 집은 따뜻해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파트 단지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습니다. 저 집들 안에는 가족들이 있겠죠. 저녁 식탁에 둘러앉아 오늘 하루를 이야기하고 때론 다투기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나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가 그리워하는 건 선의가 아니라 누군가의 존재 자체라는 걸요. 옆에 누군가 있다는 것, 그 온기가 그리웠습니다.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거리에 사람이 있다는 것이요. 냉장고에서 맥주 한 캔을 꺼내 마셨습니다. 쓴맛이 목을 타고 내려갔지만 마음의 쓸쓸함은 씻어내지 못했어요. 그렇게 또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앞으로 며칠이 더 이렇게 흘러갈지 알 수 없었죠. 나는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나는 거실에서 신문을 보고 있었는데 초인종이 울렸어요. 누가 왔을까 싶어 인터폰을 확인했습니다. 화면 속에는 낯익은 얼굴이 보였어요. 처제 윤정이었습니다. 46살인 그녀는 아내 선희의 5살 아래 여동생이었죠. 급히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윤정아, 어쩐 일이야?
형부, 안녕하세요. 애들 데리고 근처 왔다가 들렀어요. 그녀 뒤로 중학생과 초등학생인 조카들이 있었어요. 어서 들어와. 애들아, 이모부가 과자 줄게. 윤정이 웃으며 들어왔지만 나는 그 웃음 뒤로 피곤함이 배어 있는 걸 느꼈습니다.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고 뺨은 전보다 훨씬 야윈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을 거실로 들여보낸 후 나는 윤정과 함께 주방으로 갔어요. 커피 마실래? 네, 감사해요. 커피를 내리는 동안 윤정은 주방을 둘러보았습니다. 형부 혼자 계시니까 집이 정말 조용하네요. 그러게. 너무 조용해서 답답할 정도야. 언니는 언제 올라오신대요? 글쎄, 이번 달 안에는 온다고 했는데. 확실하지 않아. 윤정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형부, 많이 외로우시죠? 그 말에 나는 손을 멈췄습니다. 누군가 내 마음을 정확히 짚어준 건 오랜만이었어요. 응, 솔직히 말하면 많이 외롭지. 윤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에 공감이 담겨 있었어요. 저도 알아요, 그 기분. 혼자 사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윤정은 1년 전에 이혼했습니다. 남편의 잦은 외도와 폭언을 견디다 못해 결국 결단을 내렸다고 들었어요. 두 아이의 양육권을 가지고 나왔지만 양육비는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었죠. 그녀는 작은 꽃집을 운영하며 생계를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요즘도 꽃집 일이 힘들어? 네, 주말엔 그나마 손님이 있는데 평일엔 한산해요. 집세랑 애들 학원비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에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곧 웃음을 지었어요. 그래도 애들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애들 때문에라도 버티는 거죠. 나는 그녀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46이라는 나이가 무색하게, 윤정은 여전히 예뻤어요. 피곤한 기색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눈빛은 살아있었습니다. 단정하게 묶은 머리, 수수한 옷차림이지만 품이 있는 모습이었죠. 형부도 힘드시죠? 정년 앞두고 계시잖아요. 응, 사실 그게 생각보다 힘들더라. 회사 다닐 땐 그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막상 끝나려니까. 이런 이야기를 누구에게 한 적이 없었어요. 선희에게도 회사 동료들에게도요. 하지만 윤정 앞에서는 이상하게 말문이 트였습니다. 공허하다고 할까? 내가 뭘 위해 살아왔나 싶기도 하고. 형부, 윤정이 조심스럽게 내 손등을 두드렸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어요. 얼마 만에 느껴보는 사람의 온기인지 모르겠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형부, 혼자 지내시느라 정말 힘드시죠? 그녀의 말 한마디가 내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누군가 나를 걱정해주고 있다는 사실이 이렇게 큰 위로가 될 줄 몰랐어요. 목이 메는 것 같았습니다. 고마워, 윤정아. 이렇게 들러줘서 별 말씀을요. 저야말로 형부 덕분에 쉬어가네요. 우리는 커피를 마시며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린 시절 이야기, 요즘 사는 이야기, 별것 아닌 일상들이었죠. 하지만 그 무엇보다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거실에서는 아이들이 TV를 보며 깔깔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렇게 집안에 사람의 기척이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랐어요. 형부, 저희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해가 기울 무렵 윤정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는 아쉬움이 밀려왔어요. 벌써? 저녁이라도 먹고 가지 그래. 아니에요. 애들도 쉬어야 해서요. 다음에 또 올게요. 나는 아이들에게 평소보다 용돈을 많이 쥐어줬어요. 처제가 힘든 기색이 많았으니까. 이러지 말라고 한사코 거절했지만 나는 아이들에게 공부 열심히 하라며 얼른 가라고 했습니다. 배웅하고 문을 닫고 돌아서는데 다시 빈집의 정적이 나를 감쌌어요. 하지만 조금 전과는 달랐습니다. 마음 한구석에 작은 온기가 남아 있었어요. 윤정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녀의 손길이 아직도 느껴졌습니다. 나는 그날 밤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어요.
그 후로 윤정은 종종 우리 집에 들렀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그 다음엔 사나흘에 한 번씩이요. 형부 혼자 계시면 집이 엉망이 될 것 같아서요. 그녀는 늘 그렇게 말하며 집안일을 도와주었습니다. 냉장고를 정리하고 쌓인 빨래를 돌리고 먼지 쌓인 곳들을 닦아주었죠. 사실 나도 혼자 그 정도는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절하지 않았어요. 그녀가 있으면 집안이 살아있는 것 같았으니까요.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윤정이 장을 봐왔더니 저녁을 해주겠다고 했어요. 형부, 오늘 제가 저녁 해드릴게요. 맨날 혼자 대충 드시니까 몸이 안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도 되겠어? 애들은? 오늘은 애들 친구 집에서 자기로 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그렇게 하거든요. 주방에서 윤정이 음식을 만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칼질 소리, 프라이팬에서 지글거리는 소리, 환풍기 도는 소리. 그 모든 소리가 나에게는 음악처럼 들렸어요. 얼마 만에 들어보는 생활의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된장찌개, 불고기, 시금치나물, 계란말이까지 정성스럽게 차려진 밥상이었어요. 이렇게까지 해주다니 고맙고 미안하네. 별 말씀을요. 저도 누군가를 위해 밥하는 게 오랜만이에요. 우리는 마주 앉아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하는 식사였어요. 맛있네, 정말. 다행이에요. 요즘 요리 실력이 많이 떨어져서 걱정했어요. 그럴 리가. 예전에도 네가 만든 음식이 제일 맛있었잖아. 윤정이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왠지 쓸쓸해 보였어요. 형부, 정년하시면 뭐 하실 거예요? 글쎄, 아직 정하지 못했어. 사실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왜요? 앞이 막막하거든. 30년을 회사에 바쳤는데 이제 그게 끝나면 나한텐 뭐가 남을까 싶어서 이런 이야기를 누구에게도 하지 못했는데 윤정 앞에서는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선이도 바쁘고 친구들도 다들 각자 바쁘니까 결국 나 혼자인 거지. 외로우시겠어요. 윤정의 목소리에 진심 어린 공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너도 힘들잖아. 혼자 애들 키우면서. 네, 솔직히 힘들어요. 윤정이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흔들리는 게 보였어요. 이혼하고 나서 처음엔 후련했어요. 드디어 악몽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외롭더라고요. 밤에 애들 재우고 나면 집이 너무 조용해요. 누구한테 오늘 하루 어땠는지 말할 사람도 없고 그녀의 말에 나는 크게 공감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상황이었지만 같은 외로움을 느끼고 있었어요. 가끔은 누군가 옆에 있어줬으면 좋겠어요. 별다른 걸 바라는 게 아니라 그냥 존재만으로도.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나도 그래. 선이가 집에 있어도 대화가 없으면 똑같더라고. 어쩌면 혼자 있는 것보다 더 외로운 것 같기도 하고. 형부도 그러세요? 응. 요즘 들어 더 심해. 은퇴가 가까워질수록 내가 정말 외롭구나 하는 걸 느껴.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 속에 묘한 교감이 흘렀어요. 서로의 외로움을 이해하는 사람을 만났다는 안도감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이상의 무언가였을까요?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거실로 자리를 옮겼어요. 와인 한 병을 따서 마주 앉았습니다. 형부, 이렇게 편하게 대화할 사람이 있어서 좋아요. 나도 그래. 요즘 유일하게 편한 시간이야. 네가 있을 때. 와인잔을 기울이며 우리는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인생에 대한 이야기, 결혼에 대한 환멸, 미래에 대한 두려움. 시간이 흐를수록 대화는 더 솔직해졌어요. 형부, 언니랑은 요즘 어때요? 윤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나는 한숨을 쉬었어요. 글쎄, 사실 우리 부부는 오래전부터 서로에 대한 관심이 사라진 지 오래야. 그냥 습관처럼 사는 거지. 우리 나이쯤 되면 다들 그렇게 살잖아. 정으로. 윤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남편이랑 같은 집에 살면서도 완전히 남처럼 지낼 때가 있었거든요. 힘들었겠네. 네. 그래서 결국 이혼했지만
막상 혼자가 되니까 또 외로워요. 참 아이러니하죠? 우리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두 사람 다 인생의 중년을 지나며 외로움이라는 감정과 싸우고 있었던 거죠. 윤정아, 오늘 와줘서 고마워. 정말, 저야말로요. 형부가 이야기하면 마음이 편해져요. 그날 밤 윤정은 늦게까지 있다가 돌아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다시 정적이 찾아왔어요. 하지만 이번엔 가슴속에서 이상한 감정들이 남아 있었어요. 마치 30년 전으로 돌아가 연애를 하는 것 같은 기분이요. 서로의 일상을 보내다가 가끔씩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것. 요즘 나의 낙이자 내일이 기대되는 유일한 이유가 바로 처제 윤정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녀는 나의 처제이고 가끔은 이상한 상상도 하게 되었지만 아니야. 우리는 가족이야. 나는 애써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윤정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형부, 오늘 저녁에 잠깐 들러도 될까요? 나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 느꼈어요. 이상했습니다. 처제가 집에 온다는데 왜 이렇게 설레는 걸까요? 그럼 언제든지 와. 회사에서 일찍 퇴근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샤워를 하고 깔끔한 옷으로 갈아입었어요. 거울을 보며 머리를 매만졌습니다. 53의 나이지만 그래도 아직은 괜찮은 모습이었죠. 은행 지점장으로 일하며 관리했던 외모가 아직 남아 있었어요.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 지금 뭐 하는 거야? 하지만 답은 하지 않았어요. 저녁 6시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윤정이 서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눈이 충혈되어 있었어요. 윤정아, 무슨 일 있어? 집 안으로 들어온 윤정은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나는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천천히 말해봐. 무슨 일이야? 오늘 전 남편한테 연락이 왔어요. 윤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양육비를 더 이상 못 주겠대요. 자기도 사정이 어렵다면서. 뭐? 법적으로 정해진 건데 그걸 어떻게 안 줄 수가 있어요? 그 돈으로 애들 학원비 내고 생활비 쓰는데. 윤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변호사랑 상의해봐. 법으로 받아낼 수 있어. 알아요. 그런데 형부, 그녀가 나를 올려다봤습니다. 눈물로 젖은 그녀의 얼굴이 너무 안쓰러웠어요. 가끔은 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애들한테 미안하고 저 자신한테도 미안하고 왜 이렇게밖에 못 사나 싶어요. 46살인데 앞으로 뭘 하며 살아야 할지. 그녀의 목소리에 절망이 묻어났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그녀를 안아주었어요. 위로의 포옹이었습니다. 적어도 그렇게 시작은 했어요.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윤정이 내 품에서 흐느꼈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어요. 가늘게 떨리는 어깨, 머리카락에서 나는 은은한 샴푸 향기. 나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건 그냥 위로가 아니었어요. 뭔가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윤정이 고개를 들었어요. 우리의 얼굴이 아주 가까워졌습니다. 나는 그녀의 눈을 바라봤어요. 눈물로 젖은 눈동자 속에서 나와 같은 흔들림을 느꼈습니다. 형부, 저도 외로워요. 그 말 한마디에 내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우리는 그 순간 서로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알았어요. 하지만 입 밖으로 꺼낼 수는 없었습니다. 윤정이 천천히 내 품에서 벗어났어요. 죄송해요, 형부. 제가 오늘 너무 힘들어서. 괜찮아, 커피 한 잔 마실래? 주방으로 가서 커피를 내리는 동안 나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진정해, 이상우. 저 사람은 처제야. 선희의 동생이라고. 하지만 마음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어요. 거실로 돌아가 커피를 건넸습니다. 윤정은 이미 눈물을 닦고 조금 진정한 모습이었어요. 형부, 오늘 제가 너무 실례를 많이 했죠? 무슨 소리야? 힘들 땐 기댈 곳이 있어야지. 형부랑만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녀의 말에 나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솔직히 말해도 될까요? 윤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요즘 형부 생각을 자주 해요. 집에서 혼자 있을 때도 애들이랑 있을 때도 계속 형부이 떠올라요. 내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나도 그래. 나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매일 내가 올까 기다리게 돼. 문자 올까봐 핸드폰을 계속 확인하고 이런 내가 이상해. 우리 지금 위험한 거 아닐까?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사실 떠보는 마음도 있었어요. 윤정이 고개를 숙였어요. 알아요. 저도 무서워요. 하지만 우리는 서로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이미 선을 넘을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외로움이 우리를 이렇게 만든 걸까요? 윤정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형부, 저 이제 가볼게요. 그래. 나도 일어나 현관까지 배웅했어요. 그녀가 현관 문고리를 잡은 순간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윤정이 놀란 듯 나를 봤어요. 윤정아, 나 솔직히 혼란스러워. 그런데 오늘은 안 가면 안 되니?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제 심장은 정말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윤정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묻을게. 정말 괜찮겠어? 네. 형부. 그녀의 대답이 떨어지기 무섭게 우리의 입술이 닿았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러웠어요. 하지만 곧 깊어졌습니다. 모든 이성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키스가 끝나고 우리는 숨을 헐떡이며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저 오늘 안 갈래요. 가고 싶지 않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말은 필요 없었어요.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습니다. 거실로 가는 동안에도 우리는 서로를 놓지 않았어요. 소파에 앉자마자 다시 한번 격렬하게 입을 맞췄습니다. 윤정아, 오빠라고 불러도 돼요? 그래, 그렇게 불러줘. 우리는 서로의 옷을 더듬었습니다. 서툴렀지만 간절했어요. 윤정의 손이 내 셔츠 단추를 풀었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나도 그녀의 블라우스에 손을 가져갔습니다. 정말 괜찮은 거지? 몇 번이고 물었습니다. 설레이는 감정과 동시에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네. 이제 멈출 수 없어요. 우리는 일어나 침실로 향했습니다. 우리의 첫 선을 넘은 그날 밤은 너무 황홀했지만 잘 기억이 나질 않아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 처제는 옆에 없었어요. 아이들 때문에 새벽에 집에 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아무 연락 없이 지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들어서는데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깜짝 놀라 들어갔더니 윤정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윤정아, 형부, 놀라셨죠? 미안해요. 어떻게 들어온 거야? 지난번에 형부이 알려주신 비밀번호로. 그녀의 얼굴은 일주일 전보다 더 야위어 있었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아요. 형부는 제 언니 남편이고 저는 형부의 처제예요. 하지만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어요. 나도 마찬가지야. 너 생각을 멈출 수가 없어. 형부, 이 며칠이 너무 길었어. 내가 없는 시간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외로웠어.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같은 갈망이 담겨 있었어요. 윤정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형부, 앞으로도 그날처럼 우리 서로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을까요? 아무도 모르게 우리 둘만의. 그녀가 내 손을 두 손으로 꽉 잡았습니다. 저 너무 외로워요. 견딜 수가 없어요. 형부가 함께 있을 때만 숨을 쉴 수 있어요.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진심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와 똑같은 외로움이 보였죠. 나도 그래. 하지만 너무 위험해 우리.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마지막 양심을 붙들려 애썼습니다.
윤정이 고개를 숙였어요. 네, 맞아요. 저도 알아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손은 여전히 맞잡혀 있었어요. 그런데요, 형부. 윤정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만약 아무도 모르면 어떨까요? 윤정아, 언니도 모르고 제 아이들도 모르고 세상 누구도 모르는 비밀이라면 우리 서로에게 위로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나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이성은 안 된다고 소리쳤어요. 하지만 감정은 이미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후회할지도 몰라, 윤정아. 그래도 지금 이 순간이 너무 힘들어요. 형부, 저 도와주세요. 그녀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녀의 얼굴에 손을 가져갔습니다. 부드러운 볼을 쓰다듬었죠. 나는 천천히 그녀에게 얼굴을 가까이 했습니다. 우리의 숨결이 섞였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물을게. 정말 괜찮아? 네, 형부. 그 순간 우리는 다시 금기의 선을 넘었습니다. 입술이 닿는 순간 모든 게 무너졌어요. 이성도 양심도 두려움도 그저 서로에 대한 갈망만 남았습니다. 윤정의 입술은 부드러웠어요. 조심스럽지만 간절했습니다. 나도 그녀를 안았죠. 얼마나 오래 그렇게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키스가 끝나고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윤정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형부, 우린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너무 좋아요. 나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나도 이렇게 살아있다는 느낌이 든 건 정말 오랜만이야. 우리는 다시 한번 껴안았어요. 그리고 알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것을요. 우리 조심해야 해. 절대 아무도 알면 안 돼. 알아요. 우리 둘만의 비밀이에요. 그녀가 내 품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조심할 것인지, 그리고 서로에게 어떤 의미인지도요. 이게 사랑인지는 모르겠어요. 윤정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형부가 함께 있으면 행복해요. 나도 그래. 새벽이 가까워질 무렵 윤정이 일어났어요.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 조심해서 가. 현관까지 배웅했습니다. 문 앞에서 윤정이 나를 안았어요. 형부, 고마워요. 나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우리는 금기를 범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그 후 사흘이 지났습니다. 나는 매 순간 윤정을 생각했어요.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잠들기 전에도 그녀의 입술, 그녀의 온기, 그녀의 향기가 계속 떠올랐습니다. 화요일 저녁 윤정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형부, 오늘 밤 시간 괜찮으세요? 애들은 친구 집에서 자기로 했어요. 내 손이 떨렸습니다. 그래, 언제든 와. 답장을 보내고 나서 나는 서둘러 집을 정리했어요. 샤워를 하고 면도를 깔끔하게 했습니다.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물었죠. 나 지금 뭐 하는 거야?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저녁 8시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문이 열리고 윤정이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평소와 달리 화장을 했어요. 연한 립스틱, 단정한 머리, 깔끔한 원피스 차림이었습니다. 어서 와.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아당기며 끌어안았고 그녀는 전과 다르게 나를 살짝 밀어냈어요. 형부, 우린 이러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언니한테 미안해요. 그리고 형부한테도 지금 멈춘다고 해서 그 미안함을 덜어낼 순 없어. 나는 그녀의 어깨를 안았습니다. 윤정이 내 가슴에 얼굴을 묻었어요. 그녀의 따뜻한 숨결이 느껴졌습니다. 나는 그녀를 더 꽉 안았습니다. 그녀의 몸이 가늘게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나, 솔직히 말할게. 나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나 지금 너를 여자로 보고 있어. 처제가 아니라. 윤정이 고개를 들었어요. 우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저도요.
형부를 남자로 보고 있어요. 그 순간 무언가 터졌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입을 맞췄어요. 이번엔 지난번보다 더 깊고 더 간절했습니다. 윤정의 입술이 내 입술을 탐했어요. 나도 그녀를 더 깊이 안았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몰랐어요. 키스가 끝나고 우리는 숨을 헐떡였습니다. 형부, 저, 준비됐어요. 나는 그 말에 심장이 타들어가는 듯한 뜨거운 감정을 느꼈어요. 더 이상 주체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녀를 방에 들어가 침대에 밀치듯이 몸을 뉘게 했어요. 윤정의 손이 내 등을 어루만졌습니다. 조심스럽지만 간절한 손길이었어요. 저 무서워요. 하지만 지금 형부의 거친 모습 너무 좋아요. 계속해줘요. 나는 그녀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습니다. 부드러운 머릿결이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어요. 나도 그래. 오랜만에 이렇게 떨려. 우리는 빠르게 서로의 옷을 벗겼습니다. 윤정의 맨 어깨가 드러났습니다. 부드러운 곡선이 아름다웠어요. 예뻐. 나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윤정이 부끄러워하며 웃었어요. 46인데 무슨. 나한텐 가장 아름다워. 우리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며 서로를 느꼈어요. 윤정의 피부는 따뜻했습니다. 손끝으로 그녀의 팔을 쓰다듬자 미세한 전율이 느껴졌어요. 그녀가 내 이름을 불렀습니다. 상우, 오빠. 그 말에 나는 가슴이 뛰었어요. 얼마 만에 듣는 오빠라는 호칭인지. 응, 윤정아. 우리는 서로에게 빠져들었습니다. 긴 세월 잊고 살았던 감각들이 깨어났어요. 여자의 부드러움, 남자의 거침, 서로의 온기. 윤정의 손이 내 가슴을 더듬었습니다. 떨리는 손길이었지만 간절했어요. 나도 그녀의 몸을 천천히 어루만졌습니다. 부드러운 곡선, 따뜻한 체온, 빨라지는 심장 소리. 윤정아, 너무 좋아. 저도요. 오빠. 우리는 마침내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게 사라졌어요. 죄책감도, 두려움도, 현실의 무게도 그저 서로만 남았습니다. 윤정의 숨소리가 가까이 들렸어요. 그녀의 손톱이 내 등을 긁었습니다. 오빠, 좋아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그녀를 더 깊이 안았어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몰랐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느끼고 서로를 위로했어요. 모든 게 끝나고 우리는 침대에 나란히 누웠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천장을 바라봤어요. 한참 후 윤정이 말했습니다. 오빠, 응, 저, 이렇게 행복한 건 정말 오랜만이에요. 그녀가 내 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나는 그녀를 안았어요. 남자로서의 살아있는 기분을. 이렇게 느낀 게 얼마만인지 몰라. 윤정이 내 가슴에 입을 맞췄습니다. 저도요. 여자로서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느꼈어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어요. 말없이 서로의 체온만 느끼며. 우리는 그날 밤 늦게까지 함께 있었습니다. 서로를 안고 이야기를 나누고 때론 다시 서로를 느꼈어요. 새벽 2시쯤 윤정이 일어나 옷을 입었습니다.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 조심해서 가. 현관까지 배웅했어요. 윤정이 나를 껴안았습니다. 오빠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나도. 곧 또 올게요. 응, 기다릴게. 그녀가 떠나고 나는 홀로 남았습니다. 침실로 돌아가 침대에 누웠어요. 아직도 그녀의 향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베개를 끌어안았습니다.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선희에게 미안했고 윤정의 아이들에게도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렇게 살아있다는 느낌은 오랜만이었어요.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위험한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언젠가는 대가를 치러야 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윤정업 씨는 다시 그 공허함 속으로 돌아가야 했으니까요.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평화였어요. 그 후로 한 달이 흘렀습니다.
윤정과 나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만났어요. 항상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이 학교에 가고 있는 시간에 왔고 늦어도 새벽 전에는 돌아갔죠. 우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단순히 육체적인 관계만이 아니었어요. 함께 식사를 하고 영화를 보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느 목요일 저녁이었어요. 윤정이 저녁을 해왔습니다. 오빠, 오늘은 오빠가 좋아하시는 갈비찜 해왔어요. 고마워, 윤정아. 식탁에 마주 앉아 식사를 했어요. 이제는 익숙한 풍경이 되어버렸습니다. 요즘 회사는 어때요? 응, 뭐. 정년까지 이제 한 달 남았어. 그냥 시간 채우는 거지. 아직도 허무하세요? 응. 하지만 내가 있어서 견딜만해. 윤정이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요. 오빠 만나는 시간이 제일 행복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이제는 눈빛만 봐도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식사 후 우리는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윤정이 내 팔에 기대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불안함도 함께 밀려왔어요. 윤정아. 네. 우리 언젠가 들킬까봐 무서워. 윤정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특히 언니 생각하면. 선희의 이름이 나오자 우리는 잠시 침묵했어요. 언니가 알면 어떻게 될까요? 윤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끔찍하겠지. 이혼은 당연하고 너와의 관계도 끝나겠지. 가족 모두에게 상처를 줄 거야. 무서워요. 윤정이 내 품에서 떨었습니다. 나는 그녀를 꽉 안았어요. 우리 더 조심하자. 절대 들키면 안 돼. 며칠 후 선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여보, 나 다음 주에 서울 완전히 올라가.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그래, 일 다 정리됐어? 응, 드디어. 이제 지방 안 내려가도 돼. 서울에서 다시 시작할 거야. 그래, 알았어.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당황했어요. 선희가 집에 완전히 돌아온다는 것. 이제 윤정을 만나기가 거의 불가능해진다는 의미였습니다. 급히 윤정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윤정아, 선희가 다음 주에 완전히 올라온대. 이제 지방 안 내려간대. 곧 답장이 왔어요. 알았어요. 오빠, 오늘 밤에 만날 수 있을까요? 그래 와. 그날 밤 윤정이 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표정이 어두웠어요.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윤정이 입을 열었어요. 오빠,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르겠어. 선희가 집에 계속 있으면 만나기 힘들겠죠. 우리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손을 꽉 잡은 채로요. 오빠, 응? 사실 며칠 전에 제안이 하나 들어왔어요. 내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재혼 이야기요. 꽃집 단골 손님이신 분인데 괜찮은 분이래요. 아이들도 좋아하고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너 만나볼 거야? 윤정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오빠,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리 이대로 계속 갈 수 있을까요? 숨어서 불안해하면서 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저도 46이에요. 애들도 키워야 하고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 같아요. 윤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오빠는 언니가 있잖아요. 하지만 저는, 윤정아,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오빠를 몰래 만나는 것밖에는. 나는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 사람, 만나봐. 내 입에서 그 말이 나왔습니다. 윤정이 놀라서 나를 봤어요. 오빠, 너 행복해야 해. 당당하게 사랑받으며 살아야 해. 하지만 오빠는, 나는 괜찮아. 나는 애써 웃었습니다. 나한테는 이미 내가 준 선물이 충분했어. 너 때문에 다시 살아있음을 느꼈으니까. 윤정이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싫어요. 오빠 놓기 싫어요. 나도 내가 너무 아까워. 나는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었어요. 하지만 이게 우리를 위한 길이야. 너도 알잖아.
우리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서로를 아는 채로요. 윤정아, 약속 하나 하자. 네. 우리가 함께한 이 시간 절대 잊지 말자. 후회도 하지 말고. 네, 오빠.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 꼭. 윤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 마지막으로 서로를 느꼈어요. 천천히, 애틋하게, 이별을 각인하듯이 모든 게 끝나고 새벽이 되었습니다. 윤정이 옷을 입으며 말했어요. 오빠 사랑했어요. 나도 사랑했어, 윤정아. 정말 이 시간들 평생 잊지 않을게요. 나도. 현관문 앞에서 우리는 마지막 키스를 나눴습니다. 길고 깊은 이별의 키스였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1년 후, 나는 정년퇴직을 하고 작은 서점을 열었습니다. 선희와의 관계는 여전히 평범했어요. 특별한 사랑은 없지만 오랜 동반자로서 함께 살아가고 있었죠. 어느 봄날 오후였습니다. 서점에 손님이 들어왔어요. 고개를 드는 순간 나는 멈췄습니다. 윤정이었습니다. 옆에는 남자가 함께 있었어요. 형부, 안녕하세요. 응, 잘 지내니? 네, 잘 지내요. 짧은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눈빛은 많은 것을 말하고 있었어요. 잘 지내고 있어요, 오빠. 나도 괜찮아.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야. 윤정은 책 한 권을 샀습니다. 계산을 하면서 그녀가 작은 쪽지를 건넸어요. 그들이 나간 후 나는 쪽지를 펼쳤습니다. 오빠, 저 행복해요. 오빠도 행복하시길. 그때 그 시간 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었어요. 고마웠어요. 영원히. 나는 쪽지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벚꽃잎이 흩날리고 있었어요. 그렇게 우리의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세상에 드러낼 수 없었던 하지만 가장 진실했던 사랑. 서로를 필요로 했고 서로에게 빛이 되었던 시간. 비록 영원하지 못했지만 그 순간만큼은 완벽했던 우리. 나는 오늘도 서점을 엽니다. 가슴속에 그 시간을 간직한 채로.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행복합니다. 우리만의 비밀. 아무도 모르는 하지만 가장 아름다웠던 이야기. 우리는 누구에게도 비난받을 만한 행동을 했어요. 도덕적으로, 가족으로서 어떤 기준으로 봐도 잘못된 일이었죠. 하지만 너무 이기적인 마음이지만 나는 사랑했습니다. 진심으로. 내 인생은 한 번이고 그 인생에서 나에게 가장 큰 행복을 준 건 윤정이었어요. 선희에게, 윤정의 아이들에게, 그리고 세상의 기준에 용서받을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나 자신에게는 너무나 큰 행복이었어요. 그 짧은 시간 동안 나는 살아 있었습니다. 가슴이 뛰었고 누군가를 간절히 원했고 사랑했습니다. 이것이 변명일까요? 아마도 그럴 겁니다. 하지만 55의 나이에 인생의 황혼에 서서 나는 그 시간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외롭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온기를 필요로 하죠. 때로는 그것이 세상이 정해놓은 선을 넘을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옳은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감정마저 부정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나는 오늘도 살아갑니다. 죄책감과 함께, 하지만 동시에 감사함과 함께. 윤정아, 어디에 있든 행복하길. 그리고 나를 용서해 주길. 우리의 사랑을, 우리의 시간을.